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로 전문가 이은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머니께 성 관련 질문할 때 어머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럴 생각할 시간에 공부나 해라?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바로 아빠한테 물어봐입니다. 네, 정답인 그럼 것 아빠는 같습니다. 뭐라고 그러실까요? 엄마한테 물어봐. 맞습니다. 네. 서로 대답을 못 하시죠. 참 네. 어른이 되면 저절로 알 텐데 왜 굳이 어릴 때 그게 궁금할까? 왜 저 어릴 때는 그걸 물어볼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 했었거든요. 네. 사실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아기가 어디서 나오냐, 어떻게 아기가 만들어지냐. 네. 그럼 보통 다리 밑에서 나왔다 그래갖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리 밑에서 나오는데 그 다리가 어디 뭐 성산대교나 양화대교인 줄 알고 네, 네. 아이들이 가출하면 네. 다리 밑으로 와서 나의 부모님을 찾을 거야 아하. 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까? 많을까요? 저도 사실 그래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다리 밑에 있을까? 순진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절대 근데- 몰랐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물어봐주면 되려 고마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네. 요즘 아이들이 이미 여러 경로로 그렇죠. 통해 예.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알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부모보다 또래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사춘기가 오면 가슴이 커지거나 털이 나거나 하는 당혹스러운 몸의 변화에 대해서도 친구들에게 더 의지를 하니까 아마 부모님들은 모르고 지나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이게 모르고 잘 지나가는 건 괜찮지만 혹시 모르고 잘못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위험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위험하죠. 네, 네. 그래서 진로 레시피 오늘부터 3회에 걸쳐 아이들의 성문화와 교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 알기 겁난다 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좋은지 마인드케어 연구소 연구원님이 성 트렌드부터 사례 관리까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메모하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지 연구원님을 이렇게 잠깐 소개해드리면 청소년 생활과 심리를 연구하는 청소년 심리 연구가이십니다. 청소년 성에 대한 문제를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인간의 사회성과 대인 관계에 대해 심리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인드케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관련 교육 및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0대 생활 백서라는 책도 내셨는데요. 네, 저도 봤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네. 연구원님 이게 사춘기 때 네. 2차 그 성장에 대해 부모님께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셨었나요? 저는 약간 부끄러움을 많은 타는 성격이어서 오히려 아하.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네. 오히려 저희 때는 친구들끼리 약간 유대 관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아이들한테 뭐 너는 어때? 어때라고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예. 그러니까요. 이게 친구들끼리 물어보는데 네. 친구들끼리 물어봐서 답이 나오나요? 그래도 약간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들끼리 해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예. 네. 하긴 근데 요즘 그 보면은 인터넷에 뭐든지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예. 뭐 지식이나 이런 데 많이 물어보면 네. 굉장히 다양한 질문과 답들이 많더라고요. 네. 거기서도 많이 조언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이들이 일단 인터넷이 뭐든지 검색하면 다 나오는 세대니까 그렇죠. 애들은 궁금하면 무조건 다 검색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아이들은 거기서 나오는 답만이 정답이라고 너무 생각하는 게 일단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네, 있거든요. 그쵸. 네. 네, 그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요, 그 생각도 못한 곳에 털이 자라기도 하고 그죠? 예, 그렇죠. 그 가슴이 커지는 게 변화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외모에 신경 쓸 나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이들은 일단 나의 몸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변화들이 일어나면 네. 일단 놀랍고 무서움이 먼저인 것 같아요. 아. 예.
왜냐면 아이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만 이런가? 쟤네들도 그럴까라는 그러한 약간 처음에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연구원님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면서 네. 이제 친구들에게 상담을 하셨겠네요. 네, 저도 약간 좀 처음에는 부끄럽고 음. 약간은 좀 나만 그런 거 아닌가? 처음 어.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도 똑같이 나와 2차 성징이 진행되고 그래서 동질감을 느꼈던 기억이 이건 있어요. 병은 아닐 거야. 네, 이렇게 병은 생각을 하는 네. 거죠.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과거 음란물은 뭐 비디오 테이프나 네. 아니면 이제 잡지, 야한 소설 등이 전부였었거든요. 네, 그 왜 집에 책상에 보면은 네. 다른 표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막 그렇죠. 서로 돌려보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좀 구하기 힘들고 네. 갖고 있는 게 좀 힘들었었는데 네. 요즘은 그런 걸 소유하거나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제일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네. 이러한 검색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검색창에 그냥 성과 관련된 것만 딱 치면 동영상이 엄청나게 다양한 게 뜨죠. 근데 옛날에 같은 빨간 비디오 이런 거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뭐 아하. 무슨 부인 이런 뭐 식으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생각나는 건 없고. 근데 네. 요즘에는 약간 그런 스토리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영상들이 일단 자극적인 거. 아이들은 일단 결과물을 빨리 보기 원하기 때문에 뭐 2분, 3분 내에 이러한 포인트만 빡빡빡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것만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보면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보내주신 걸 보거나 이렇게 하면 네. 성인 인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학생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걸릴 게 없다 그럴까? 그것도 또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그러게요. 방법이? 요즘 아이들은 일단은 더 부모님 주민번호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막 저 무슨 게임 하고 싶은데 성인 인증이 필요한데 제 걸로 안 돼요 하면은 부모님 그래 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러한 개인 정보인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막 일단 먼저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 그럼 엄마 아빠 뭐 주민번호로 해 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그게- 개인정보 보호가 네. 부모 자식 간에도 굉장히 그럼요. 철저히 지켜져야겠네요. 네. 그 사실 그런 어떤 그 포르노 영화나 그런 네. 비디오를 보면 네. 그 남녀 관계가 굉장히 네. 실제와 다르게 이어지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행위 자체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거나 네. 약간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네. 강압적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처음 그러한 걸 접하게 되는 게 그러한 영상인데 일단 그러한 영상들의 목적은 판매,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 근데 거의 그러한 동영상들을 남자들이 많이 만든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일단은 그런 판타지로 네. 대리 만족을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더 어떤 상상이나 자극적인 네. 걸 더 심어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판매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더 자극적이고 세고 내가 못하는 것들을 그런 걸 많이 만드는데 아이들이 가장 처음 접하는 게 그러한 영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성행위는 이렇게 자극적이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여자를 만나서 성행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이 여자가 되게 좋아하겠구나. 라고 아이들은 그렇게 잘못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영상 거죠. 밑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써놔야. 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러다 상업적인 게 목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에 노출이 되니까 점점 더 아이들도 더 세고 해야지 그 아이들도 자극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성인식이나 성문화 교육이 네.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술도 부모 밑에서 배우는 게 좋다고 하는데 네. 이런 성인식 성문화 교육을 그런 포르노에서 배우지 않게 하려면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이들한테 그러한 영상을 봤을 때 이건 현실과 다르다라는 걸 아이들 먼저 인지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약간 다 그게 현실과 같을 거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현실과 달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있지 않아. 과연 현실에서 이런 게 일어날 것 같니? 너가 만약에 이러한 상대가 된다면 넌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아이들한테 서로 일단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소통이네요. 너 이런 거 본 적 있니? 이거 어땠니? 어떤 느낌이었니? 라고 아이들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모가 되기 힘들죠. 쉽지가 않은데요. 예. 그렇죠. 네. 이게 부모님부터 먼저 생각이 바뀌어서. 네. 그럼 이게 부모도 자연스럽고 아이들도 스며들 수 있는 노련한 피임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성관계 네.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교육법이 있을까요, 연구원님? 근데 일단 부모님들은 이런 걸 말하시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것도 많이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리고 또 내 아이가 설마 했겠어?라는 게 그렇죠. 가장 크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 어렵다면은 요즘에는 매체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으니까 뭐 책이라든지 이런 동영상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 책 사주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원님,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좀 네. 숙소로 잘 말을 못해요. 네. 그죠? 네. 그럼 외국에서는 그 가정에서도 그런 성교육을 해주시는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해주시는가요? 외국에서는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약간 외국이 약간 좀 자유롭다라는 사람들이 인식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부모님들이랑도 서스럼 없이 말하는 가정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네. 그런 성관계적인 이런 거에 네. 대해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피임 도구를 사주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몇 살 때 사주는? 거의 중학교 때부터 어. 왜냐면 그쪽 외국도 성이 굉장히 많이 빨리 오픈이 되니까 네네. 아이들에게 그래서 피임 도구를 사주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너 뭐 생황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게 아니라 너가 만약에 뭐 이러하는 거를 된다면 엄마가 피임 이거를 콘돔을 사줄게 꼭 뭐 소질하고 다녀서 그때 꼭 사용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아이들이나 남자 아이들 둘 다에게 그 피임 도구를 사주는 네, 건가요? 왜냐면 여자아이들에게 약간 호르몬제 이런 약간 피임약을 먹는 거는 아이들이 몸에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에게도 피임법이 있지만 남자가 일단 피임을 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학생에게도 피임 콘돔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몇 살 때쯤? 그래도 일단은 전 중학교 때부터도 괜찮아요. 아. 꼭 고등학교 때부터가 아니라 요즘에는 어. 빠르니까 혹시 지금이 아니더라도 중학교 1학년 때쯤? 네. 너가 네. 뭐 이러한 일이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너가 만약에 이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사용을 해라라고 확실한 사용법까지. 사용법까지. 엄마가 직접이요? 왜냐면 여학생이면 엄마가 해주시는 게 좋겠고 남학생은 아빠가 이렇게.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참 근데 그게 뭐라고 힘들어요. 말을 꺼내야 돼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부모 자식 간에 술 한잔 해 그러면서 네. 술 마시면서 술견이 할 수도 네, 없는 할 수- 거고.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네, 또 네. 부끄러우시잖아요. 내 네. 아이에게 학교에서 이렇게. 대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서도 어. 많이 콘돔 끼는 법, 왜냐면 선생님들이 요청을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이런 거 보여주세요라고. 그럼 연구원님도 직접 학교 가서 그런 수업을 해주시는가요? 저는 부탁받은 적은 없고 저희 대표님께서 네. 바나나를 가지고 가셔서 바나나. 네, 아이들에게 아. 콘돔을 꺼내서 끼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중학생들한테요? 네, 아, 네, 고등학교. 고등학생들. 네. 네. 그러니까 뭐 연구원님께 자꾸 이제 강조하신 듯한 말씀이긴 하지만 저도 네. 드는 생각이 네. 아무래도 중학생들 돼서 성장이 됐을 때, 네. 고등학생 성장이 됐을 때 네.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네, 그렇죠. 안 된다고 막으면 오히려 또 반대적인 거로. 오히려 나쁘게, 나쁘게. 예, 잘못할 바에는 제대로 가르쳐줘. 제대로 해라. 아, 예. 그리고 초등학생 때는 되도록이면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성장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예. 그러니까요 참. 네. 예용건님, 네. 어떤 부모님들 보면 여학생들이 네. 생리를 시작한다고 파티를 해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좀 아우, 부끄러울 너무 것 싫을 같기도 것 하고.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질풍노도 시기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생리 축하 키트 같은 것도 파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단 내 아이가 컸다와 내 아이가 성인이 되었구나 이런 마음에 기쁜 마음에 아이들한테 막 파티를 해주고 이러는 경우가 많으신데 오히려 아이들은 부끄러워하는데 오히려 막 아빠가 와서 막 생리대를 사준다든지 아, 너무 네, 우리 딸 축하해 이거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변태 아빠라고 찍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청소년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정말 엄마 아빠인데 아이들은 자랄수록 엄마는 여자 아빠는 남자라는 게
인식이 그렇죠. 변해가잖아요. 네, 근데 네. 남자가 나한테 생리대를 딱 사주면 이 사람 좀 아빠지만은 좀 약간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빠는 그냥 조심스럽게 넘어가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그냥 엄마가 이거 뭐 사용법이라든지 이러한 걸 알려주시는 게 오히려 뭐 파티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네. 근데 아까 연구원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딱 네. 그 인지가 되는 게 뭐냐면 인지가 네. 되는 게 뭐냐면 네. 그 청소년들은 네. 그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남자 여자로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부모지 네. 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네. 비춰질 거라 생각을 못 하는데 네. 그런 부분 좀 맞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아이들을 성교하는 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지내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엄마 아빠랑 스킨십도 많이 하고 아빠가 딸한테 뽀뽀하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잖아요. 근데 네네네. 보통 아빠들이 우리 딸이 클수록 나랑 뽀뽀하는 것도 꺼려하고 나랑 앉는 것도 꺼려해요. 옛날에는 같이 목욕도 네. 했는데라고 네.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자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사춘기가 오고 하니까 아빠도 아빠지만 일단 아빠도 남자라는 그런 게 바뀌는데 그러니까 남자랑 뭐 이렇게 뽀뽀하고 같이 목욕을 하고 내 몸이 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더 꺼려하고 음. 피하고. 근데 아빠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더 아빠에 대한 더 거리감을 더 많이 두게 되는 거죠. 네. 저도 그 예전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네. 저는 이제 2차 성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사실 잘 못 느꼈던 네. 좀 순진한 아이였는데 네. 싫었던 게 네. 그 남자에 대한 결벽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게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남자들은 다 징그럽고 네. 그게 딱히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네. 그 시기가 딱 그렇게 되는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약간 남자랑 여자는 신체적인 겉모습이 다르잖아요. 근데 아빠는 어렸을 때 내 아이 앞에서 옷 벗고 다녔으니까 커서도 막 벗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는 성적으로 깨우치는 부분인데 아빠의 뭐 그러한 모습을 본다든지 그러니까 남자 뭐 여혐, 남혐 이런 아하. 말 있잖아요. 네네네. 남자 혐오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성장기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여자 아이한테는 남자에 대한 약간 혐오감을 더 살 수 있는. 그 여혐, 남혐이 네. 사춘기를 잘 지나지 못해서 생기는 네. 그 사회적 문제까지 되는.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좀 많이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방송 들으시는 아빠들께서는 네. 아버지께서는 속옷을. 예, 속옷을 꼭 입고 네. 다니시고 아니 속옷을. 속옷이 아니라 기본적인 옷을 꼭 입으시고 네. 우리 딸이 나와 스킨십을 하지 네. 않는다고 섭섭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네. 친해지나요? 그렇죠. 아이도 약간 자라고 나의 사춘기 네. 지나고 하면 부모님에게 다시 다가가고 서로 대화가 근데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다려주시고 대화하고. 네. 그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다른 나라에서 하는 그런 뭐 그 생일 축하 파티라든가 이렇게 쿨하게 네. 성교육을 네. 하고 싶은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네. 사실 우리나라 성문화에서는 또 그런 게 또 받아들여지진 않고 네. 그렇지만 아이들은 조금 생각보다 개방적이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지 네. 고민일 것 같아요. 그게 생애 주기별로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네. 그때 좀 필요한 성교육이 뭔지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청소년기에는 있다는 아이들 뭐 2차 성징 이런 부분에 대한 성교육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이성교제에 눈을 많이 뜨고 하기 때문에 네. 이성교제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남녀에게 다가가는 확실한 그런 방법 연애하기 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고 이때부터 약간 성교육 그런 성행위에 대한 피임법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고등학교 때도 또 연애 방법이랑 네. 피임법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연구원님, 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참 이렇게 보수적인 성문화 속에서 자란지라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네,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아이 앞에서는 외면하면 안 되는 게 또 성인식 교육인 것 같습니다. 외국 부모처럼 멋진 밤 보내라면서 콘돔을 챙겨주진 못할 것 같지만 우리 문화 안에서 최선을 다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